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명절 전날이라 모두가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다. 그러나 시끌벅적한 소리와는 달리 제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웃음 속에서도 낯선 공허감이 느껴졌고 그 틈을 메우려는 듯 저는 일부러 주방에 숨어들어 설거지를 시작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정신은 점점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버님이었다. 준혁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버님은 언제나 쓸쓸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 앞에서는 꿋꿋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깔린 외로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아버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먼저 두근거렸다. 아직 안 자는구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등 뒤에서 흘러왔다. 저는 대답 대신 설거지에 더 몰두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 순간 따뜻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짧은 숨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몸이 굳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버님의 체온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등에 닿은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두근거림이 제 심장과 겹쳐 울렸다. 이러면 안 되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지만 제 몸은 그 품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를 조금 더 기대고 싶다는 충동이 몰려왔다. 물소리만 가득한 주방은 갑자기 숨 막히는 밀실처럼 변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잡음에 불과했다. 지금 이곳 주방에는 오직 저와 아버님만 존재했다. 아버님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온몸이 전율했다. 심장이 쿵쿵 울려대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거실까지 들리지는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곧 짜릿한 스릴로 변해갔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멈추고 싱크대에 몸을 지탱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아버님의 품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서 옆구리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너무나 조심스럽고 동시에 너무나도 간절한 손길이었다. 미영아,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그 순간 깨달았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님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눈앞의 그릇들이 흐릿해졌다. 물방울이 튀어 손등을 적셨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감각이 허리에서 전해졌다. 아버님의 손길이 단단히 저를 감싸며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힘이 들어갔다. 그 힘은 저를 숨막히게 하면서도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머리로는 수없이 안 된다고 외쳤다. 하지만 심장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았다. 그리고 저는 그 심장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끌려갔다. 그날 밤 주방의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금기를 넘어섰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전날 밤의 기억은 꿈처럼 아득했지만 동시에 손끝과 피부에 남아있는 온기는 너무도 선명했다. 설거지를 하던 제 허리를 감싸 안던 아버님의 팔. 그 품에서 느껴진 강렬한 떨림은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었다.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 하니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그 자리에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바쁘게 반찬을 챙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장난을 치며 떠들었지만 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버님에게로 향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그 미소 뒤에 어젯밤의 뜨거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저는 확신했다. 아버님 역시 저와 같은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아, 이거 좀 먹어라. 어머니가 제 접시에 전을 놓아주셨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괜히 물잔을 잡아 아버님 쪽으로 건넸다. 그 순간 그의 손과 제 손이 잠시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려서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느껴졌다. 아버님의 손끝이 제 손등을 아주 살짝 의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을. 순간 숨이 막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와 아버님은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탁 아래에서 숟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고개를 숙여줍는 순간 제 어깨가 아버님의 허벅지에 스쳤다. 머리카락 끝이 그의 무릎에 닿는 순간 전신이 전율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조심스럽게 속삭였을 때 그는 낮게 괜찮다 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긴장감이 우리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분주한 움직임은 모두 배경일 뿐. 그 순간 식탁 아래의 세계는 오직 저와 아버님만의 것이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문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건 아버님의 존재가 제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 저는 여전히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채 살아왔다. 외롭고, 허전했고, 사랑받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아버님은 제게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다. 억지로 다른 곳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저를 따라왔다. 가족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의 미소였지만 제게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숨겨진 갈증, 외로운 사내의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접시를 치우며 아버님 근처를 스치듯 오가자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 감촉은 불필요할 만큼 오래 남았다. 부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건 잘못된 거야. 머리는 그렇게 외쳤다. 하지만 심장은 정반대였다. 뛰는 심장은 마치 더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를 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어젯밤 그 순간부터 우리 둘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다. 금기와 욕망이 교차하는 길. 위험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길. 점심 무렵 집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명절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의 발걸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과 지글거리는 전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저와 아버님은 마치 그 소리들 속에서만 살아가는 별개의 인물 같았다. 저는 식탁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따라 천천히 돌며 얇게 벗겨지는 동안 제 신경은 온전히 뒤쪽에 서 있는 아버님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다른 가족들과 대화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은밀하게 제 쪽으로 향해 있었다. 몇 번이고 눈이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미영아, 사과 좀 내어오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며 접시에 사과를 담았다. 접시를 아버님 쪽으로 건네는 순간 우리의 손이 다시 스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우연 같지 않았다. 아버님의 손길은 분명히 제 손등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순간 몸이 전율로 굳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식탁 아래로 떨어진 포크를 주우려 고개를 숙였다. 순간 무릎이 아버님의 무릎에 닿았다.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일부러 더 가까워진 듯한 기묘한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죄송해요. 속삭이듯 말했을 때
아버님은 짧게 괜찮다 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그날 오후 친척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일부러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걸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전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아버님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다. 그리고 설거지를 돕는 척 제 손목을 살짝 잡았다. 물에 젖은 손 위로 그의 손길이 겹쳐졌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따뜻한 감촉은 어젯밤과 다르지 않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충분히 강렬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라. 아버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마치 우리 둘만 아는 암호처럼 들렸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설거지하는 단순한 동작조차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물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숨소리가 제 귀를 간지렸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다. 우리가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잠시 후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제 허리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무게는 확실히 느껴졌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제 마음의 고백이었다. 저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남편을 잃은 지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아버님과의 순간마다 느껴지는 뜨거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제 안에 묻어둔 욕망과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감정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며 돌아섰을 때 아버님과의 거리는 불과 한 뼘 남짓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갈등과 욕망은 숨길 수 없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저와 아버님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긴장이 짙게 드리워졌다. 우연을 가장한 모든 접촉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안도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지나자 집안은 한층 더 소란스러워졌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서 뛰어놀고 부엌에서는 여전히 음식이 끓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란은 저에게 전혀 와 닿지 않았다. 제 마음은 오로지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버님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했지만 그 시선은 자꾸만 제 쪽을 스쳤다.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제 심장은 쿵쿵 뛰었다. 술 기운이 오르며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붉어지고 깊어졌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우리 둘은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고립된 느낌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어른들도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며 거실은 점점 조용해졌다. 마지막으로 불이 꺼지고 남은 불빛은 은은한 스탠드 조명뿐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긴장과 고요가 짙게 깔렸다. 저는 일부러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버님이었다. 물에 젖은 제 손이 부엌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 순간 아버님의 그림자가 제 곁에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접촉에 심장이 요동쳤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다. 오히려 그 팔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다. 미영아,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강렬했다.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서둘러 내려놓았다. 물소리가 멎자 집안은 더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아버님의 거친 숨결뿐이었다. 그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제 몸은 그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의 품에 기대고 있었으니까. 아버님의 손길이 허리에서 등으로 천천히 올라왔다. 뜨겁고 단단한 손바닥이 등을 쓰다듬자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됐다. 하지만 동시에 그 따스함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래도록 외면했던 감정,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마음이 되살아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버님의 속삭임이 떨리는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다. 그의 말은 멈춤을 의미했지만 팔에 들어간 힘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여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제 마음이 이미 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부엌 불빛이 한 차례 깜빡이더니 꺼져버렸다. 이제 오직 달빛이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다. 어둠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아있는 듯했다. 아버님은 제 손을 찾아 꼭 잡았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오래 기다려온 것을 드디어 손에 넣은 사람처럼. 저는 그 손의 온기에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거실 쪽에서 바람에 흔들린 문소리가 들렸다. 혹시 누군가 들어올까봐 가슴이 철렁했지만 발소리는 없었다. 오히려 그 작은 위험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우리는 금단의 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아버님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 품은 넓고 따뜻했다. 순간 저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위로와 안식을 찾은 듯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는 대답 대신 제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숨소리와 떨리는 손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부엌의 불빛이 꺼지고 고요한 밤의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든 듯했지만 언제든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짜릿한 전율로 변했다. 금기를 넘나드는 순간 그 위태로움이 오히려 심장을 더 세차게 뛰게 했다. 아버님의 손길이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그 손길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려는 듯 무겁고 뜨거웠다. 저는 그의 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지 못했다기보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미영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마치 제 이름 두 글자가 수백 건의 고백처럼 들렸다. 그 음성 하나에 온몸이 흔들렸고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 수건을 내려놓고 두 손을 조심스럽게 그의 가슴에 올렸다.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저만큼이나 그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실은 저를 더 흔들리게 했다. 이건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야. 우리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 같았다.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아버님의 팔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제 허리를 감싸며 붙잡았다. 도망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의 품에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아버님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곧 낮게 대답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라지던 마음이 단숨에 하나의 길로 모였다. 저 역시 멈출 수 없었다. 아버님의 손이 제 뺨으로 천천히 옮겨왔다. 두툼한 손바닥이 볼을 감싸주자 눈물이 핑 돌았다. 위로인지 갈망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미영아, 너 없으면 나 너무 힘들어.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아들을 잃은 뒤 홀로 남겨진 그의 공허함을 저는 알고 있었다. 저 역시 남편을 잃은 뒤 끝없는 고독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 고백은 서로의 상처가 맞닿는 지점에서 터져나온 절규 같았다.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차갑던 제 마음이 그의 체온 속에서 녹아내렸다. 마치 얼어붙은 얼음이 봄 햇살에 스르르 무너지는 듯 제 귀에 닿는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박동에 제 가슴도 맞춰 뛰었다. 아버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도 아버님과 똑같아요. 무섭고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너무 원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죄책감마저 흔들리며 무너졌다. 아버님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탐욕스럽지 않았다. 오래도록 갈급했던 애정과 위로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대화가 오갔다. 손길과 시선, 숨결 하나하나가 고백이었다. 언어보다 더 솔직한 언어였다. 갑자기 부엌 창문 너머로 달빛이 짙게 스며들었다. 희미한 빛이 우리를 비추자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볼까 두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순간이 들키고 싶을 정도로 강렬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의 품이 답이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열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무섭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달콤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쳤다. 아버님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서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러면 안 돼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제 안에서 수없이 올라왔다가 무너지는 목소리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따뜻함이 아버님의 손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버님은 제 뺨에 손을 대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갈망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의 숨결이 제 입술 가까이서 머물렀다. 닿을 듯 말 듯한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작은 소리에도 들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긴장은 더욱 짜릿했다. 미영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간절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네, 아버님. 그 한마디가 마치 허락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는 듯 제 이마에 그리고 뺨에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 따뜻한 감촉이 스치는 순간 온몸이 전율로 휘감겼다. 그저 짧은 접촉이었지만 금기를 넘어선 짜릿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저는 그의 품을 살짝 밀어내며 속삭였다.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보면. 그러나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제 허리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아무도 보지 않아. 지금은 우리 둘뿐이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귀에 파고들자
제 안의 마지막 저항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그의 품속에 다시 몸을 맡겼다. 부엌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히 흘러들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응시했다. 죄책감, 두려움, 갈망이 뒤엉킨 눈빛.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서로를 원한다는 것. 아버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 단순한 동작조차 깊은 애정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많이 흔들린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그의 고백은 가슴을 후벼 팠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순간 거실 쪽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굳혔다. 발자국 소리일까? 바람 소리일까? 심장이 목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곧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정적만이 다시 부엌을 채웠다. 긴장이 풀리자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치밀었다. 위태로움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이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의 손등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두툼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그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온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그와의 접촉을 갈망하고 있었다. 미영아, 나 두렵다. 하지만 널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속삭임은 절박했다. 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아버님이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안심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님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진하게. 그 순간 저는 알았다. 이제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달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부엌의 고요함은 오히려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장막 같았다.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집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칼날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부엌의 작은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길인지. 아버님의 손길은 여전히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단단하면서도 떨리는 손. 그 안에 억눌린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대며 그 떨림이 제 마음과 같음을 깨달았다. 아버님, 제 입술에서 새어나온 속삭임은 마치 금기를 부수는 주문 같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영아, 우리 정말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다. 대답 대신 저는 그의 손등을 꼭 쥐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멈출 수 없다. 우리 둘 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순간 심장이 목까지 치솟았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버님 품에서 몸을 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저를 끌어안았다. 숨이 막힐 만큼 강렬한 포옹. 마치 이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쉬크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낮고 간절한 목소리에 온몸이 전율했다. 발걸음은 다행히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다시 멀어져 갔다. 아마 화장실을 다녀온 가족 중 누군가였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더욱 뜨거운 긴장에 휘말렸다. 금방 들킬 수 있다는 공포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붙잡아두고 있었다. 그 스릴은 불길하면서도 강렬한 매혹이었다. 아버님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며 그의 눈동자 속떨림을 드러냈다.
너를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 그의 고백에 제 숨이 멎는 듯 했다. 떨리는 손이 그의 가슴 위로 올라갔다. 뜨거운 심장박동이 전해졌다. 저 역시 같은 감정 속에 있었다. 저도 그래요. 이 순간이 두렵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제 고백에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뺨을 감싸 쥐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 가까이 다가왔다. 닿을 듯 말 듯 끝없이 망설이다가 멈춘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숨결 속에서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금지된 갈망, 뒤섞인 죄책감,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거실 쪽에서 또다시 작은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누군가 기침을 했다.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러나 아버님의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제 귀에 더 가까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미영아,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속삭임은 선언 같았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욕망이 저를 이끌고 있었다. 아버님의 품은 더 이상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곳은 제 외로움과 갈망을 채워주는 단 하나의 안식처였다.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긴장과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와 몸이 떨렸다. 마치 금방이라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긴장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진 경계는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지 않았다. 오히려 부엌의 고요는 더 숨막히게 다가왔다. 누군가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아버님과 마주한 순간순간이 너무 강렬했다. 저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빛이 저를 끌어당겼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아버님, 잠깐 밖에 나가고 싶어요. 숨이 막혀서요. 아버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같이 나가자.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조심스럽게 꿰어 신고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밤새 갇혀있던 공기와는 달랐다. 맑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스쳤다. 그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던 가슴이 조금은 풀어졌다. 마당에는 고요가 깔려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머지않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들리는 건 멀리 개 짖는 소리와 이따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뿐이었다. 우리는 마당 한쪽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끝이 스칠 듯 가까웠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오늘 많이 흔들렸어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작게 떨렸다. 아버님은 고개를 숙여 제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도 그래. 오히려 더 무너져 버렸지. 그의 고백은 솔직했고 동시에 무거웠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보다 더 떨리게 하는 건 서로의 시선이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무너져 있는 마음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울다가 지쳐 잠드는 날들의 반복이었겠죠. 제 고백에 아버님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손등을 덮었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스쳤다. 집 안에서의 몰래 스친 손길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듯 더 깊고 따뜻했다. 미영아, 나도 널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저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안도감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닮은 존재였다. 그 사실 하나가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줬다. 무섭지만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제 어깨를 잡고 천천히 끌어당겼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품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 안에서 저는 울컥 눈물이 터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고독 끝에 만난 위로의 눈물이었다. 아버님은 제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다. 고맙다, 미영아. 내가 내 곁에 있어 준다는 게 기적 같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으로 버티며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의 출발이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감싸며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강하게 저를 끌어안았다. 그 품이 대답이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서로를 향한 갈망과 안도감이었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밀한 약속을 남겼다. 비밀이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약속. 이제 우리를 묶는 끈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주는 운명이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명절 아침 특유의 부산함 속에서 저는 평소처럼 분주히 움직이는 며느리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이전의 제가 아니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나눈 고백, 그 따뜻한 품의 기억이 제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아버님은 거실 한쪽에 앉아 계셨다.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주 저를 향하고 있었다. 저 역시 일부러 고개를 숙여 그 시선을 피했지만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뛰었다. 다른 가족들이 알아차릴 리 없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밤새 쌓아온 긴장과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을 때였다. 저는 일부러 아버님의 앞에 앉았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선택이었지만 저희 둘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음식을 나누어 담으며 제 손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엔 아버님이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한 손길을 아주 잠시 더 머물게 했다. 다른 가족들은 대화와 웃음에 바빠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미영아, 이거 좀 더 먹어. 어머니가 제 그릇에 음식을 놓아주며 말을 건넸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아버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뜨거운 눈빛이 제 뺨을 타고 내려오는 듯했다. 저는 수저를 들고 밥을 떠넣었지만 음식의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울리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제각각 흩어졌다. 아이들은 뒷마당으로 뛰어나가 놀았고 어머니는 이웃집에 들른다고 외출 준비를 했다. 집안이 점점 조용해지자 저는 일부러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 남았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버님이었다. 그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망설임을 이겨낸 듯 단호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씻었다. 물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 너머로 느껴지는 긴장감은 더 크게 다가왔다. 그때 아버님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다.
차가운 물 속에 있던 제 손을 끌어올려 그의 따뜻한 손에 닿게 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을 그에게 맡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제 눈과 맞닿았다. 어젯밤과는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미영학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가슴은 단 하나의 대답만을 원하고 있었다. 그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하다.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속삭였다. 아버님, 이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고백이자 선언이었다. 그 순간 아버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겐 그 빛마저 흐릿하게 보였다. 오직 그의 품과 심장 소리만이 선명했다. 너무 무섭지 않아? 네, 무섭지만 아버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숨결이 얽혔다. 떨리는 두려움과 강렬한 끌림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저는 확실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순간적인 외로움이 아니었다.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고 그의 마음 역시 저를 향하고 있었다.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다. 물소리조차 멎은 듯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아버님은 마침내 제 귀에 낮게 속삭였다. 오늘 저녁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오늘 밤 또 한 번 우리 둘만의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약속.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예감. 아침 햇살이 점점 부엌을 밝히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둡고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명절의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낮에 나눈 아버님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있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도 어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갈 때도 저는 무심한 듯 아버님의 눈빛을 훔쳐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다른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약속의 기운. 저는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면서도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놓칠 뻔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고 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안방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집안에 조금씩 고요가 찾아오자 저는 일부러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다. 잠시 후 뒷문이 열리고 아버님이 들어오셨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러나 낮보다 훨씬 단호한 눈빛이었다. 저는 모르는 척 물을 틀어놓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려 그릇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제 허리 뒤로 따뜻한 손길이 감싸 안았다.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미영아.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쳤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버님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낮게 깔린 숨결, 흔들리는 눈빛. 그러나 확고한 마음이 전해졌다.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구나.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무겁게 울렸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담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순간 아버님의 두 손이 제 뺨을 감싸 쥐었다. 따뜻하고 뜨겁고 거칠게 떨리는 손길이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 속에는 참아왔던 갈망이 터져 나왔다. 저는 그에게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다. 오랜 외로움과 상실의 무게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의 품은 든든했고 저는 그 안에서 다시 여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필요로 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깊이 원하고 있다는 감정이 교차하며 눈물이 솟구쳤다. 아버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는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이제 나를 아버지로만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에 저는 울컥해 고개를 그의 가슴에 묻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 박동은 마치 저와 같은 속도로 고동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 둘 사이의 시간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부엌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고 그 은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로를 향한 갈망과 새로운 시작의 확신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외로움에만 기대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황혼의 인생에서 찾아온 이 뜨거운 감정이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지탱할 등불이 되리라는 걸 알았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